안녕하십니까. 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 최근에 제 유튜브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도대체 정체가 뭐냐? 한걸음TV의 정체가 뭐냐? 이런 걸 묻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근 만든다고 하는 거 이렇게 봤는데,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 이야기 봤는데, 그분 복근 만들었느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본인 와이프가 묻더라고. 한걸음TV 복근 만든다고 한지 오래됐는데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잘나가지고 뭔가를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블로그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를 본 선배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요즘 B급들이 너무 잘하는 거 이런 게 많아가지고 B급도 참 먹힐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저를 격려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냥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B급 많습니다. 블로그가 B급 블로그입니다. 예. 제 와이프가 옆에서 와이프 감독인데 블로그가 아니고 유튜브라고 그렇게 고쳐줍니다. 제가 블로그 활동 오래 했었습니다. 오래 했었는데 유튜브죠. 그러니까 B급이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A급은 이렇게 안 하겠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를 이제 육체 훈련과 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두 가지를 이제 배웠는데, 육체 훈련이라는 게 뭔가 하면 육체 훈련이라는 건 조금 유익하다. 왜 조금 유익하냐? 그거는 이제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살아있을 동안에 유익한 거니까. 죽으면은 뭐 육체 훈련했던 거, 공부했던 거 그런 거 다 없어지잖아요. 그거 조금 유익한데, 이 경건의 훈련은 이제 영혼을 준비하는 거니까, 그것은 이제 영혼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건 뭐 범사에 유익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막상 운동하고 이렇게 많이 해봤습니다. 39살부터 아침 운동을 해서 꾸준하게 좀 했었거든요. 하여튼 육체 훈련도 많이 유익한데 근데 이 상대적이라는 거죠. 경건의 훈련이 원체 유익하니까 육체 훈련은 그게 많이 유익합니다. 엄청나게 유익하지만 그러나 조금 유익하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올해가 55세 되는 해입니다. 이 과거 같으면 이제 정년퇴직할 나이죠. 근데 최근에 수명이 이제 100세 시대로 늘어나면서 55세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나이죠. 제가 새로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시 재정립하고 뭐 그러는 기간들을 가집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남아있는 삶들을 내가 어떻게 살까? 그래, 앞에 살았던 삶들을 해서 교훈을 얻고 그동안 배우고 공부했던 것들 그런 걸 정립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들이 하나고, 두 번째는 제가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28살인데 제 아들한테 뭔가 좀 나눠주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아들한테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면은 아들이 화냅니다. 화내고 안 들으니까 제일 큰 것은 제 사랑하는 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나누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른 많은 분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참고가 되는 거죠. 시행착오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참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다이어트 이야기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요즘은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육체 훈련, 그 다음에 경건의 훈련.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육체 훈련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고3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학생들하고 계속 주일마다 이제 이야기를 해봅니다. 하면 이제 육체 훈련, 경건의 훈련 이야기하면은 선생님 우리는 아직 육체 훈련에 좀 더 해야 됩니다.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 좀 주력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맞는 이야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니까 이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 고3 학생들 이제 이 18, 19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면 막연한 이야기들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직장 생활하면서 일터 선교사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도대체 육체 훈련은 확 와닿는데 경건의 훈련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범사 유익하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하면은 그러면은 육체의 훈련에도 유익하겠네. 그걸 제가 깨달은 겁니다. 근데 육체의 훈련도 경건의 훈련으로 육체의 훈련을 하면은 그것은 범사에 유익하고 계속해서 유익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균형 잡힌 하나의 그 원칙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하고 일, 이 노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이 두 가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전혀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닌데 그것을 좀 설명드리고 제가 다이어트로 들어가서 좀 말씀드리고 오늘은 좀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어떤 거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죠.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나한테 밥 주고 내가 이제 목마를 때 나한테 물을 마시게 했다. 고맙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이제 하늘나라 가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랬죠. 놀래가지고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한테 먹을 걸 드리고 마실 걸 드렸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작은 자, 소자, 작은 자. 그러니까 이제 크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뭐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그냥 평범한 사람들, 보통 우리 이웃들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이제 배고플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그 사람들을 함께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그게 예수님한테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그런 거구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람들한테 뭔가를 해주는 거 그게 이제 남을 도와주는 거 나누는 거 그게 이제 경건의 훈련이구나. 그런데 이제 그럼 나가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럼 사람만 도와주러 다녀야 되느냐? 내가 주로 하는 거는 직장 가서 일하는 건데 그럼 이거하고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깨달아가는 과정이죠. 그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가 열심히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나눌 기회가 생겼어요. 이것을 이제 고3 학생들한테 가르치다 보니까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의 반응이 있고 또 못 알아듣고 또 저도 사실 제대로 몰랐구나 이걸 또 깨닫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살아가면서 나누다 보니까 최근에 또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에서 일터 선교사 이런 부분들 제자훈련 뭐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깨달으니까 제 마음에 기쁨이 있고 삶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행복해지더라고요. 주변도 조금씩 행복해지고 그래서 이걸 좀 나눠야 되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제 어머니한테 이제 제가 이런 걸 깨달았다고 어머니는 아셨죠. 옛날부터 아시고 그렇게 사셨죠. 아버지도 그렇게 사셨고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깨달아지니까 어머니 제가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우리 혁찬이가 이제 제대로 깨달았구나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하고 그런 것들을 나누는 거죠. 그게 저한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옛날 청교도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다가 내 일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일이 잘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축복 주신 거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소명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주신 거다. 나한테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해서 나한테 일을 주셨다. 그게 이제 미션이잖아요. 나의 소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우리 회사의 미션입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흐름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제가 깨닫고 너무 기뻤어요. 고객을 행복하게 하고 사원을 행복하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함께 일하는 친구들도 행복하게 해야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원들은 막 고생하고 고객한테는 고객이 왕이다. 고객한테는 잘해줘야 된다. 사원들 막 희생하고 이런 것들이 막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직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과 딸이고 그 어머니와 또 아버지입니다. 또 형제 자매입니다. 그 우리 사원들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대세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정말 필요하구나. 사원들이 행복한 게 필요하구나. Happy people make people happy. 스타벅스가 그런 철학을 가지고 베스킨 라빈스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시작해서 성공한 브랜드잖아요. 그게 서비스업이죠. 그래서 하스피텔러티 사업이죠.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사업. 그 안에 벌써 다 이게 녹아들어 있더라고요.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의 삶이 되는 겁니다. 생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 중에서 다른 사람들을 좀 더 그 행복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내가 육체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은 경건의 훈련이 아니죠. 그러나 나도 잘 살고 또 내 이웃도 함께 잘 살 수 있게 그것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렇게 내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그 전화를 한 통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친절하게 하고 내가 있는 그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이 서비스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요리를 하나 하더라도 내가 하는 식당에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은 한 몇 년에 한 번씩은 사람이 죽을 정도로 그런 음식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안 하고 100년이 지나도 이런 방식으로 100년을 해도 한 사람도 안 죽이고 건강한 식단을 내 가족들이 먹는 음식을 식사를 차리듯이 내가 사업도 그렇게 하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게 나누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마음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자, 돌아갑니다. 이제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쉬운 겁니다. 그 사람은 날로 늙어지지만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자꾸 늙습니다. 그러나 그 속 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 이런 거죠. 그게 경건의 훈련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두 가지만 하면 되는구나. 경건의 육체 훈련. 육체 훈련은 배우는 거죠. 저는 이제 배우는 거. 내가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성취하는 거죠. 배우고 성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누는 것은 가르치고 나누는 거. 뭐 이렇게 이제 했다가 정리를 이제 배우고 나누는 걸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계속 배우는 거죠. 배우는 것 중에 내 육체의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내가 건강한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다이어트를 저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89kg까지 살이 쪄가지고 키가 170 지금 7에서 약간 커서 178입니다. 8에 이제 몸무게가 89kg 이제 90kg 가까이 나갔었어요. 살을 빼가지고 76kg가 됐고 그다음 76kg에서 지금 고3 때 몸무게인 66kg로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이어트 하는 방식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육체 훈련하는 방식이죠. 그럼 이제 이거를 뭐 피트니스 센터에 가가지고 막 운동을 하면서 땀을 내고 근육을 만들고 뭐 이런 방식도 저도 해봤었어요. 역기를 들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이 내 소중한 인생을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것은 그건 뭐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저 자신은 내 소중한 삶을 그런 방식으로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건 이제 경건의 훈련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배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은 이렇게 이제 방법을 택했습니다. 자, 다이어트를 하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건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강아지 산책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집 청소 다 해놓고, 아내가 청소하는 걸 좋아하니까 집을 깨끗하게 청소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출근하는 거죠. 근데 막 청소할 때 막 뛰어다니면서 막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도 강아지 산책시키고, 또 아내하고 산보하고, 밥 먹고 산보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제 회사 갈 때, 버스 내려가지고 걸어가는 거죠. 한 20분 걸어가고, 퇴근할 때도 한 20분 걸어와서, 이 차를 타는 거죠. 일부러 걷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뭐, 제가 이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은, 안 걷겠죠. 근데 뭐, 버스 타고 가서, 버스 타면서 또 버스 안에서 책을 읽거나, 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고, 배우는 거죠. 배우는 단계. 그걸 배워야 되겠다. 운전을 하면서도 뭐, 들을 수는 있지만은, 제가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운전에는 집중해야 되니까, 그래서 뭔가를 하면서 하는 게 좀 쉽지 않아서, 그것보다는 이 버스 타고 다니면서 공부하고, 제가 생각하고, 또 걸으면서 생각하고, 그게 더 좋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복근은 뭐냐? 제 기준이죠. 고3 때는 제가 특별히 운동을 안 했는데, 제가 그때 67kg 정도 나갔는데, 옷 다 입고 했으니까, 옷 벗고 이렇게 재면 한 66kg, 65kg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복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고3 때 몸무게로 돌아가면서, 내가 뭐 특별히 뭐 복근 운동하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내가 복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끓는 복근 하면은, 그것서 뭐 이제, 꽝도 나오고, 뭐 당첨도 나오듯이, 내가 이제 살을 빼면은, 그렇게 되겠다. 그 복근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복근을 제가 만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움직이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다 보면은 내가 그 복근도 생긴다는 거죠.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들 제가 뭐 좀 더 하고, 좀 더 움직이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해야 될 것보다 또 움직이면서, 제 고객들에게, 같이 회원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느냐. 이 생각에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주변의 분들을 보고 연구를 했어요. 케이스 스타디입니다. 배우는 거죠.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보고 배우는 거죠. 책을 보고 배우는 것도 있고, 근데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거죠. 제가 1일 1식 다이어트 책을 보고는, 이게 참 좋은 방식이다. 일본의 그분이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 책 나오기 전에, 훨씬 전에 1일 1식을 실천하고 있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제가 이제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어서 후배들, 뭐 선배들 보면 다 물었어요. 키가 얼마냐? 몸무게 얼마냐? 그 식사는 어떻게 하느냐? 어느 정도 먹냐? 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외식업 하는 분들 중에서는 또 뭐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한 끼, 그 식사만 하고 아침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저녁에 뭐 모임 있고 회식 있을 때만 식사를 하고 식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건강검진 하면 이상 없느냐? 뭐 깨끗하더라고요. 위험 이런 거 없어요? 물었더니 위험 없대요. 왜 그럴까? 무리를 하니까. 참 무리하니까 그게 위장도 무리가 되고 많이 먹으니까 살도 찌고 건강에도 안 좋고 또 그리고 이게 이제 육체 훈련이 경건의 훈련하고 같이 합쳐져 가지고 이루어지는 다이어트는 이런 거가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가 자기 몸에 해로울 정도로 많이 먹는 것은 그것은 좀 이 경건의 훈련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배우는 사람의 자세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제 스스로 그냥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제 아들 먹는 걸 보니까 많이 남기더라고요. 왜 남기느냐 하면은 너무 많이 먹으니까 남기는 거더라고요. 작게 먹으면은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이 작으면은 그걸 꼭꼭 씹어가지고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 아들한테
조금 먹어라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하면서 제가 경험해보고 아직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 나가면서 제가 몸이 달라지는 거 이런 것을 제 아들이 보면은 제 말을 안 듣더라도 제 행동을 보거든요. 제가 또 달라지는 제 모습을 보고 아들이 또 자극받고 또 참고를 해서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이어트 하는데 방식을 경건의 훈련과 육체의 훈련을 합친 배우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이어트를 한다는 자체가 살을 빼는 게 아니더라고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더라고요. 그 전에는 제가 왜 그 89kg가 나갔는가 하면은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고 적게 움직였어요. 저녁에 막 회식하고 또 같이 있을 때 많이 먹고 막 그랬었어요. 먹는 회사 가다 보니까 사람들 새로 사귀면서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겁니다.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니까 또 그 살이 찌는 거죠. 또 요즘은 체질이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적게 먹지만은 뭐 살이 찌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아주 적게 먹으면은 그걸 지속해서 적게 먹고 또 많이 움직이면은 살이 찌는 것은 참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쉽지는 않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66kg의 사람이 먹는 것만큼 먹으면은 그리고 또 66kg의 사람이 움직이는 만큼 움직이면은 그러면 66kg가 될 거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러면 우선은 이제 제가 집에 66kg의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은 저보다 살이 좀 쪘고 그리고 이제 와이프는 키가 저보다 작고 또 몸무게도 당연히 저보다 적겠죠. 그러니까 한 50kg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것은 우선은 내가 살을 빼는 과정에서는 와이프 먹는 것만큼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효과도 있더라고요. 와이프가 밥을 많이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좀 먹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신 먹는 만큼 내가 지금 다이어트 할 기간 동안에 먹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질문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들이 같이 근무하는 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그 뒤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몸무게를 66kg, 뭐 65kg 제가 원하는 몸무게가 되고 나서는 와이프가 먹는 거하고 제가 먹는 거, 그 이제 그 반 정도를 먹으면 되겠다. 지금 그게 이제 66kg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보다 조금 더 먹어야죠. 더 먹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와이프가 먹던 거하고 제가 그 평소에 먹던 양이 있으니까 그거에 이제 한 나중에 되면은 절반 정도를 더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와이프가 먹는 거하고 제가 먹던 거 그 중간 그 정도를 제가 먹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66kg 된 분들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또 그걸 잡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BMI로 보면은 뭐 제가 한 20이나 정도 되는 겁니다. BMI 남자는 한 BMI가 22, 여자는 21 정도 맞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BMI 한 20 정도로 이제 한 맞춰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거죠. 자기 키가 제가 178이면은 1.78 곱하기 1.78 키를 두 번 곱하는 거죠. 1.78 1m로 해가지고 1.78로 178cm인데 그게 1m 78cm니까 1.78 곱하기 1.78 나누기 자기 몸무게 했는 게 한 20이 된다는 거죠. 20이 되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4주가 지났어요. 4주가 지났는데 저는 이제 이미 됐다. 66kg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이미 내가 얻었는 이미 받은 66kg 몸무게 그것을 성취하려고 제가 그걸 쫓아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73까지는 이제 잘 왔습니다.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딱 재가지고 이렇게 73이 지난주는 딱 73이 됐는데 이번 주는 이제 지금 오늘 저녁에 지금 제가 하고 내일 아침에 재보면은 제가 72kg가 돼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한
73.2kg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kg 정도가 이번에 못 뺐어요. 못 뺐고 중간에 막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더 막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맞춰 보려고. 근데 제가 다음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가 될 건지. 그래서 그 과정들은 좀 더 움직이면서 일주일에 1kg 빼는 걸로 지금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간에 제가 막 시행착오도 많고 또 실패도 많이 합니다. 실패도 하는데 그 누적에서는 이번엔 반드시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큰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제가 그 한 걸음씩 걷는 겁니다. 한 걸음씩 착실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근데 걷다 보면은 또 뒤로 갈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처럼 73km 이제 3주간 잘 했지만은 또 4주 차에서는 또 약간 뒤로 후퇴할 수도 있고 지금 막 좀 더 움직여보고 뭐 하려고 합니다. 좀 적게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러나 멈추지 말고 또 뒤로 갔다고 해서 그 너무 막 그거 가지고 마음 상하지 않고 그냥 계속 또 한 걸음씩 걸어가려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큰 방향입니다. 방향이. 제가 하는 것은 두 가지죠. 육체 훈련, 경건의 훈련. 그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배우고 나누는 거. 이 삶을 매일 이제 두 가지 배우는 거, 나누는 거. 이 삶을 이제 살아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원칙들은 착실하게 한 걸음씩 걸어간다는 그런 거고, 그거하고 이제 연결해서 이런 겁니다. 좀 쌓여가는 축적이라는 겁니다. 돌아보면은 뭔가 뭘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지금 고3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공부가 좀 이렇게 좀 덜 이제 성적이 좀 본인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오는 학생들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아예 이제 대학을 안 가고 자기가 직장 생활 이제 일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본인의 길이 있는 거죠. 뭐 어떤 길이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죠. 각자 이제 자기가 선택한 길을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생인데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참 부끄럽기도 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생기느냐 했더니 그 차이라는 것은 잠깐 이렇게 1년간 뭐 하고 2년간 하고 여기서 차이가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공부를 덜 하고 이것 때문에 차이가 안 생겨요. 그럼 차이가 어디서 생기느냐?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따라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하면은 공부를 계속 하면은 거기서는 차이가 크게 없어요. 약간의 차이만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은 공부를 계속 하다가 안 해버리면은 안 하고 중단해버리면은 그때부터 한 명은 또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럼 큰 차이가 생깁니다. 운동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중간에 중단해버렸느냐 계속했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보니까 축적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축적이라는 게 계속 쌓아 나가는 거죠. 그러면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지고 한 걸음씩 걸으면은 그때는 큰 성취를 할 수 있다.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늦게 깨달았어요. 그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시행착오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남은 삶은 내가 배운 그 깨달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냥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배우는 거, 나누는 거, 이 방향을 잡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구글 칼렌더에다가 써놓은 것은 그냥 두 가지예요. 배우고 나누는 거, 그리고 오늘 할 일 쭉 적어 놓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입니다. 배우고 나누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은 오늘 제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을 정리하는 거죠. 일은 뭐 정리하는 방법 많잖아요. 일할 리스트를 해야 될 리스트를 쫙 적으면 2, 30가지가 되죠. 또 그 이상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은 그 일하는 것 중에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또 적습니다. 적다 보면 한 열 몇 가지가 나오죠. 근데 오늘 반드시 해야 될 일, 그거는 이제 두세 가지로만 적습니다. 두세 가지 적어서 오늘은 이걸 반드시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세 가지를 반드시 하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은 다른 해야 될 일들을 넘어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캘린더에 쭉 1, 2, 3, 4, 5, 6, 7, 8, 20, 30 이렇게 적어 놓고는
그 다음에는 장기적으로 할 일은 뒤로 확 미루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 한 10가지, 뭐 15가지 이렇게 쭉 적어 놓고는 그 다음에 오늘 반드시 해야 될 거 두세 가지를 위로 올려가지고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남으면은 그 뒤에도 하는데 주로 두세 가지 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두세 가지만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은 하루에 두세 가지 해보세요. 두 가지. 그러면 열흘이면 20가지인데 그러면은 일들이 금방 없어지죠. 하루에 두세 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시급한 일들이죠. 닥치는 시급한 일들을 하다 보면은 정말 내 인생의 소중한 일들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육체 훈련, 경건의 훈련 그렇게 적어놨지만 실제로는 배우고 나누는 거죠. 근데 그 훈련들을 육체 훈련, 경건의 훈련들을 적어놓고 육체 훈련은 내가 뭘 한다, 경건의 훈련은 뭘 한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거는 꾸준하게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3 학생들 가르치면서 부끄러웠다는 거는 10년 이상 한 게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의외로 이 친구들이 10년 이상 꾸준히 한 게 많아요. 저는 그런 게 많지 않은데 보니까 피아노를 10년 이상 쳤다는 거예요. 뭐 15년 쳤다는 거예요. 나이도 어린데 18살인데 뭐 그렇게 일찍 시작해서 꾸준히 했대요. 뭐 태권도를 한 사람도 있고 또 거기서 또 뭐 농구를 한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하는 거. 오늘 우리 반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자기가 이제 연세대 가겠다고 하는 친구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몇 시간 잤냐 했더니 7시간 잔대요. 10시부터 7시까지. 근데 뭐 다른 친구들은 또 다른 그 와이프가 이제 빨리 좀 끊으라 그래서 오늘은 요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말에 그 주중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같이 나누는 시간에 물었더니 뭐 똑같았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뭐 그 생각했던 거나 이런 거 없었느냐 물으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서클 동아리를 다니는데 고3이 되면 동아리에 이제 안 나간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동아리 모임이니까 이번에 이제 금요일 날 동아리 모임 나갔답니다. 나가서 이제 선생님하고 동아리 담당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학생들하고 이제 후배들하고도 이야기하면서 1학년 후배들이 새로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고3 때에도 계속 동아리를 나오겠다. 선생님한테 계속 동아리 활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왜 그랬느냐고 물으니까 고3 때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 인생 살면서 추억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는 친구입니다. 잘하는 친구인데 또 하루에 7시간 자면서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워요. 그렇구나. 참 그렇구나. 그러니까 뭘 하다 보면은 중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고3이 되면은 또 한 학생은 고3 돼서 뭐 하느냐? 자기가 이 탁구를 아주 좋아하는데 탁구를 열심히 쳤대요. 탁구 잘 친대요. 그런데 지금 뭐 하느냐? 고3이 돼서 모든 걸 중지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느냐? 공부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어요. 잠은 자느냐? 잠 잔대요. 잠 자고. 그러면은 가족들하고 가끔 대화는 하느냐? 대화도 한대요. 그래, 다 중지한 건 아니네. 그래, 그 선생님 그러네요. 하면서. 학교에서 친구들하고도 대화하지? 하니까, 대화는 한대요. 그래,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가족들하고도 이야기하고, 그런 걸 하는 거지. 공부만 하는 건 아니지.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이어트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실패하고 이런 과정들을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원칙은 한 걸음씩 걸으면서 또 축적되는 거, 쌓아가는 거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무리하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도 전에는 이제 막 잠을 하루에 4시간 자고 저도 막 치열하게 이렇게 살고 아자 막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리하지 않겠다. 무리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지금 안단테로 아다지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하지 않겠다.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축적되는 삶들이 이어지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삶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뭐 우리가 직장생활 많이 할 때 계속 같이 이야기했던 거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죠. 뭔가 하면은 노후에 대한 걱정들 하는 거. 이게 참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그 쓸데없는 거더라고요. 노후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할 게 아니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제가 지금 60대 그 선배들, 회원들 많이 좀 만나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60대에 일하고 있더라고요. 일하고 있어요. 60이 되시더라도. 그러면 뭐 60에 돼가지고 일을 계속 할 것 같으면은 뭐하러 걱정했느냐는 거죠. 그런 거죠. 그 전에 이제 본인이 뭐 자산을 모으고 그 자산에서 또 소득이 생기고 해서 일을 안 할 거면은 또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은 저처럼 이제 일하는 게 즐겁고 일하는 과정들을 즐길 수 있으면은 또 계속 일하는 것도 방법이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그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이렇게 걱정했는데 일하면 살아야죠, 뭐. 그럼 뭐 일을 해가지고 그 최저시급이 지금 올랐으니까 최저시급 받는 일도 물론 잡기는 어렵죠. 근데 제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나 깨달았거든요. 우리 이제 전에 회사에 건물 관리하는 그 소장님 오셔가지고 그 소장님이 누군가 하면은 그 건물 관리하는 회사의 사장님의 그 아드님이더라고요. 아드님이 와가지고 저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아드님이 이러더라고요. 60대 분들이 제일 그 원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민연금을 안 내도 되니까. 그래서 50대보다 60대가 되면은 자기들이 더 회사가 돈을 훨씬 적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60대는 사람 구할 수가 없대요. 너무 많이 찾으니까. 61세, 62세, 뭐 60대 초반은 정말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60대 후반도 뭐 좀 괜찮지요. 근데 뭐 육체적인 능력은 50대 후반이나 뭐 60대 초반이나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어떤 일에 따라서는 다 다르겠죠. 일에 따라 다르고. 자,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그 블로그에 소개를 하면서 그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육체 훈련과 경건의 훈련, 배우고 나누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보면 브이로그 같은 겁니다. 제가 말로 하지만은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실패하고, 그러면서 많이 실패합니다. 복권 만드는 것도 실패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과정들을 보여드리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행착오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난 또 재밌어 하실 수도 있고 저러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그 또 하셔가지고 블로그를 또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라는 거고 또 뭐 B급 아닙니까? B급이니까 B급이 꼭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 일상의 우리 삶들이죠.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 유튜브의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하는 분들 많이 듣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으면서 하나 생각했던 것은 가르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만 어떤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은 제가 좀 덜 와닿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그 자기가 살아가는 거, 자기 삶을 나누는 거, 진짜 자기가 체험하고 또 자기가 경험해 가는 것들을 나누는 거, 그게 참 저는 저한테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 블로그는 그렇게 운영하려고요. 자꾸 블로그라고 하네요. 오늘 제가 B급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자꾸 실수를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 유튜브는 그렇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있는 것들을 진솔하게,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거. 그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은 72km 이제 이번 4주 차고 그래서 이제 10주차까지 10주차 앞으로 6주가 남았습니다. 6주가 되면은 제가
그 66kg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복권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는 그날이 곧 저기 와이프는 70으로 하라고 합니다. 예, 같이 그건 좀 의논해 가지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